104번 문제는 고유명사가 두 개 등장하고 있는데 고유명사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단어도 고유명사죠. 이 대문자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고유명사라는 거는 뭔가의 이름이라는 건데 이게 뭐의 이름인지 알아야지 문제가 좀 쉽게 풀렸어요. 앞에 고유명사는 뒤에 LTD가 붙어 있는 걸로 보니까 LTD, Limited의 약자고 이런 건 회사명 뒤에 자주 붙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이 붙어 있으면 이거 회사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좀 이런 식으로 자주 보이는 표현이 INC, Incorporated 요것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게 회사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뒤에 거는 이름을 보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이런 말이 주어졌죠. rival firm이라고, 라이벌 회사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하고 둘 다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회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도록 단어를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어휘의 쓰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일단 문장은 이 회사가 이 라이벌 회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부 논의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경쟁 회사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이 좀 이상하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벌 회사라는 거는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치고받고 경쟁하는 건데 라이벌 회사를 떠난다. 같이 있어야지 뭔가 분리될 때 떠난다고 할 수 있죠. 원래 다른 개체였는데 떠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B는 말이 안 될 거고 그리고 speak은 이 위에 있는 단어들하고 다르게 얘는 항상 자동사인 그런 단어입니다. 뭐 언어를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면은 I can speak Korean, I can speak English 이런 언어를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면 말하다는 뜻으로는 자동사로 쓰이는 단어고 그 말은 뒤에 이런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다라고 할 때는 speak to, speak with 이런 표현을 주로 쓰죠. 그래서 쓰임상 틀렸어요. 물론 말도 좀 안 되기는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이 purchase죠. purchase는 뭐뭐를 구매하다 이런 뜻이고 이 회사가 이 회사를 구매하려고 인수하려고 내부 논의 중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답은 D였어요. 그리고 purchase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purchase가 물론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쓰는 말이지만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사들일 때도 쓰는 말이고 그럴 때는 또 인수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인수하다는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단어를 좀 소개해 드리면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인수하다, acquire일 거예요. acquire. 그리고 acquire의 명사형은 acquisition. 요것이 명사형이고 그리고 purchase처럼 그냥 bu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사다. 어떤 회사를 사다. 그리고 사다는 명사일 때는 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buy out. 그리고 뭐 구매를 하고 이제 가져가는 건 가져가는 건데 뭔가 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협의가 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게 있잖아요. 뭐 회사가 좀 경영 상태가 안 좋다든지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협의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싹 가져가는 것 그런 거를 주로 takeover이라고 합니다. 회사 사이에서는. 그래서 의미상 좀 차이가 있지만 뭐 결국에는 인수하는 거고 takeover은 명사일 때는 붙여서 그냥 읽겠습니다. takeover. 그리고 purchase는 명사도 purchase고 그래서 인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인수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이 합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합병은 동사로는 merge, 명사로는 merger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 고유명사가 있었는데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려면 이 고유명사가 뭔지 알았어야 되고 첫 번째 고유명사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LTD를 보고서 두 번째는 rival firm이라고 그냥 떠먹여줘서 그래서 회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은 답이 쉽게 나왔죠. 그리고 이 인수 표현 purchase, acquire, buy, take over 명사로는 purchase, acquisition, buyout, take over 그리고 더 붙여서 합병 합병이라는 건 한쪽에서 뭔가 싹 사들이는 거 아니고 조금 동등한 관계에서 합치는 거죠. 동사로는 merge, 명사로는 merger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아마 이 단어였을 거예요. firm이라고. firm이 여러분들이 명사로 회사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 물론 그런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토익에서는 좀 쉽고 많이 하는 단어의 다른 뜻을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 나오기도 해요. 지금 그런 문제고 firm이 명사로는 회사란 뜻이지만 형용사로는 조금 다른 뜻이에요. 형용사로는 좀 물리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흐물흐물하지 않고 탄탄하다. 그럴 때 쓰는 말이고 그리고 의견이나 신념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는 변하지가 않는다, 확고하다, 단호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명사로는 회사라는 뜻이 있고 형용사로는 탄탄한, 확고한, 단호한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문맥에서 명사일지 형용사일지는 읽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명사라고 생각하고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 사람의 회사다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밑에 있는 말로 뒤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절 뒤에 나온 말이 벌써 business owners 업주들은 should lead by example. lead by example는 우리말로 모범을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끄는데 뭔가 좋은 예가 되면서 이끄는 거죠. 뭐 친절을 강조한다면 업주가 본인이 고객들한테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먼저 그래야지 직원들도 친절할 거고 그리고 친절하지 않을 때 호통을 칠 수도 있겠죠. 본인이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lead by example 요거는 좋은 예를 보이면서 이끌어야 된다. 모범이 된다. 이런 말이 이제 대절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 it is Miss Parker's firm belief 이렇게 형용사로 해가지고 확고한 신념이다. 뭐라는 것이 업주들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가르치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A, belief 명사형이 나왔고 여기서 firm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익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고득점에서 유의어하고 다이어를 싹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수업이 있어요. 바로 제 수업인데요. 제 수업으로 오시면은 한 달 안에 이 토익에서 자주 쓰이는 그리고 모든 기출의 유의어 다이어를 확실히 잡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추가로 파트 7 시간 잡는 법을 확실히 마스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성적이 이미 800점 정도다. 아니면 700점 후반인데 800점으로 좀 넘어가고 싶다. 800점인데 800점 후반이나 900점으로 넘어가고 싶다. 아니면 900점 초반인데 후반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비디오 정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수업 관련 소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제 수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건 아주 쉬운 문제로 난이도가 아주 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맞추셨어야 되고 만약에 틀리셨다면 감점을 크게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문제의 유형부터가 벌써 관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있고 중간에 들어갈 것을 물어봤죠. 그럼 이 중간에는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형용사 성격의 것을 고르면 되고 형용사 성격이라고 하면은 단어 자체가 형용사인 걸 수도 있겠지만 분사형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헷갈리는 단어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enclosed 이 표현은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동봉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잖아요. enclose가 동사로는 동봉하다 아니면 둘러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은 둘러싸다 이런 뜻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enclosed 이 표현 자체를 이 형용사 표현을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봉된. 그래서 the enclosed contract 동봉된 계약서란 뜻이고 그래서 답이 C였고 격가지로 좀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좀 잘 들어가는 단어가 동봉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첨부하다 또 있거든요. 첨부된 자료, 뭐 첨부된 계약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attached 이 표현을 쓰죠. 그래서 enclosed, attached 이런 형용사형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문맥에서 carefully 같은 말은 carefully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꼼꼼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문맥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thoroughly please thoroughly review please carefully review 그리고 contract하고 자주 paraphrasing이 되는 단어가 또 agreement
계약이나 계약서를 의미할 때 contract나 agreement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관사 명사 사이에는 형용사형이 들어간다. 형용사는 단어 자체가 형사인 것도 있지만 이런 분사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분사 중에서 enclosed란 분사는 굉장히 쉬운 분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봉된 이란 의미로, 그런 식으로 잘 쓰이는 것이 첨부된 이란 의미로 attached 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이 문맥에서 carefully 주의 깊게 꼼꼼하게 그 자리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thoroughly, 이 단어도 토익 필수 단어니까 알고 계시고, 그리고 contract하고 agreement가 서로 paraphrasing 되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파트 3, 4라든지 파트 7 문제로 자, contract, agreement 서로 유의어다. 이 정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